뒤트임이란 게 말이야, 시원하게 트임되고 붙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관한 솔직 발칙한 이야기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눈이의 꿈, 뒤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체로 뒤트임을 하신 분은 내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러시고,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뒤트임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아니면 뭐 이 정도이던가요? 근데 아름이 닮았다고 하면 욕 아닌가? 하지만 어쩌면 현실에선 이런 모습이, 그러다 운까지 나쁘면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효과를 많이 보실 만한 분이 하시면 좋은 수술, 효과가 별로 없을 만한 분이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수술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아셨죠?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슉! 오늘은 이 뒤트임을 했을 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멘탈 버리는 뒤트임 비추 케이스 4가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면 뒤트임하고 왕눈이 됐어요.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요. 우리 병원 오시면 대박 나요. 뭐 이런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뒤트임이나 다른 미용 성형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트임은 과연 왕눈이가 될 수 있는 수술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거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뒤트임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질 만한 그런 엄청난 수술은 아니에요. 뭐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참기름 한 방울, 김밥 속의 단무지처럼 없다고 해서 뭐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풍성해지는, 한편으로는 실내 수영장에서의 오리발이기도 해요. 오버하면 흉하다는 얘기죠. 눈이 커지고 싶어서 뒤트임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만약 그런 분 눈이 이렇게 생긴 눈이시라면 일단 한숨부터 한번 쉬고 나서 설명 들어가야 돼요. 눈이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건 눈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율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오늘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내안각인데 이게 외안각인데예요. 뒤트임은 이 중에서 외안각인데의 일부를 절개해서 결막이 외측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눈이 가늘게 길게 생기신 분이 뒤트임을 했어요. 뒤트임이 아주 잘 됐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그 눈이 수술 전보다 더 크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눈이 커진 게 아니라 그냥 더 길어진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검열의 위아래 폭이 더 좁아 보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눈이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함께 해야만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네 하고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이 쌍꺼풀은 생각지도 않고 하는데 필요 없는 거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한 표정이 막 보여요. 뭐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쌍꺼풀 수술 없이 뒤트임만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뒤트임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이 효과가 좋고 나쁜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의 뒤트임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내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채점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결막의 여유분이 충분해야 돼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눈을 이 CT 사진 단면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눈의 단면을 보면 안검 결막과 안구 결막이 서로 이렇게 점막에 의해서 연결돼 있어요. 뒤트임은 이 중에서 안검 결막 쪽을 절개해서 열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검 결막 여유분이 적으면 그만큼 트임을 많이 할 수 없겠죠. 평균적으로 트임은 4에서 5mm 정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도 1, 2mm 정도는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표로 하는 건 한쪽당 2에서 3mm 정도라고 봐야겠죠. 에이, 그깟 2mm가 뭐 대단하냐, 하나만 하지 하시겠지만, 눈에서 한쪽당 2mm, 양쪽에 4mm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결막 여유분이 일단 4mm 이상 충분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은 25점, 아니신 분은 빵점. 다음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2, 3, 4번 문제는 뒤트임 하고 나서 다시 붙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분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근데 뒤트임 하고 나서 1mm도 절대 never 다시는 붙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뜨고 주무세요. 그럼 절대 다시 안 붙어요. 개소리 집어쳐! 뒤트임 수술 부위도 일종의 상처잖아요? 그런데 상처는 붙으면 정든다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엉겨 붙어버리게 돼요. 밤에 잘 때 눈 감고 있는 동안 조금씩 상처가 붙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눈 뜨고 잘 수는 없고. 다행히 수술 전이라도 어떤 분들이 뒤트임하고 나서 다시 붙어버릴 가능성이 높은가 대강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예요.
안구가 약간 돌출됐다. 25점. 눈이 옴팡눈이다. 빵점. 이거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왜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없었으면 문방구에 사러 가야 될 뻔. 이 탁구공이 우리 안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종이가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쪽 부분이 외안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구가 돌출되신 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뭐 이렇게까지 돌출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설명할게요. 아이고. 결국 유착이 안 생기려면 상안검, 하안검 사이에 상처 간의 거리가 멀수록 좋은데요. 안구가 돌출되신 분은 상처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3번 문제. 외안각의 각도가 둔각이면 30점, 예각이면 빵점. 자, 이 경우도 둔각일수록 상처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뒷팀은 이런 식으로 눈의 외안각이 유난히 막혀있는 듯한 눈을 가지신 분들이 하실 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30점이에요. 4번 문제. 외안각의 피부가 얇으면 20점, 두툼하면 빵점. 외안각의 피부가 두꺼우면 얇은 경우에 비해서 상처 간에 서로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점수는 어떠세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가 아니라 낯설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어떻게든 뒷팀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를 매겨서 75점 이상 되지 않는 분은 아예 수술을 안 해드려요. 뒷팀은 왕눈이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아니에요. 뒷팀 단독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에요. 모든 미용 성형 수술이 그렇듯이 나한테 맞는 수술을 해야 결과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뒷팀 점수 75점 이상 되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75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구독해주세요. 내 소리 집어쳐!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